세월이 흐르면 기억은 더욱 또렷해진다고 했던가요?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문득 옛날 명절 풍경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지요.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이 부산스러워졌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들이 하나둘 부엌으로 모여들어 이것저것 준비하기 시작하면 마당에서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것 좀 봐요. 하며 달려오는 손주들의 맑은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만 해도 집은 언제나 북적였어요.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냄새, 나물 무치는 소리, 여자들의 제잘거림이 끊이질 않았고 마루에서는 남자들이 화투를 치며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아이들은 한복 입고 세배하러 오면서도 뒤돌아서는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는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때가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명절이 되면 온 집안의 생기가 돌았거든요. 큰아들네, 둘째 아들네, 딸네까지 모두 모이면 정말 시끌벅적했어요.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지요. 손주들이 할머니 배고파요 하고 찾아오면 바쁜 중에도 얼른 뭔가 해서 먹여주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큰 상에 가득 차린 음식들, 그리고 그 상을 둘러싼 가족들의 얼굴. 손주들은 어른들 무릎에 앉기도 하고 이 자리 저 자리 옮겨다니며 재롱을 부렸지요. 할머니는 언제 죽어? 같은 엉뚱한 질문을 해서 모두들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우리 손주들이 다 커서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야지 하며 손주 머리를 쓰다듬곤 했어요. 명절 밤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무릎에 기대어 졸기도 하고 여자들은 시댁 이야기, 친정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남자들은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가서는 한참을 이야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시간들이 언젠가는 끝날 줄을. 손주들이 자라서 각자 바쁜 삶을 살게 될 줄을. 명절이 와도 모이기 어려워질 줄을.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선물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그 시절을 그리워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따뜻하고 시끌벅적했던 명절의 기억들을.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무력해집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새 손주들은 훌쩍 커서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었어요. 큰 손주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 손주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지요. 예전처럼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 오지도 않아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약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바뀌었어요. 큰아들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명절에도 쉬지 못한다고 해요. 둘째 아들은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며 올해 추석은 못 온다고 연락이 왔지요. 딸은 시댁 행사가 있어서 이번에는 설날에만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서운해요. 집안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고요하기만 해요. 부엌에서 전 부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당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없어요. 그저 할머니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 있을 뿐이지요.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속에 화목한 가족들을 보면 괜히 더 쓸쓸해집니다. 이웃집도 예전과는 다르더라고요. 옆집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셨고 맞은편 집은 젊은 부부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잘 안 해요. 골목도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명절이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놀았는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도 거의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새삼 느껴요. 할머니는 가끔 생각해봐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손주들이 오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시대가 바뀐 거지 누구 잘못도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손주들도 자기 생활이 있고 자식들도 각자 바쁜 삶이 있는 거죠. 그래도 때로는 원망스러워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차갑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또 후회가 돼요. 손주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시대가 변했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진 거예요. 명절 음식도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게 됐어요. 혼자 먹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만들겠어요. 그래도 가끔은 예전 생각이 나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쳐놓곤 해요. 혹시나 손주가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혼자 다 먹게 되지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려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이 허전하고 서운해요. 예전 그 따뜻하고 북적였던 명절이 그리워요. 명절 아침 할머니는 혼자 차린 상 앞에 앉아 있어요. 작은 상이지만 그래도 정성은 다했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고 새벽부터 일어나 나물도 무치고 국도 끓였어요. 혹시나 해서 손주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어 놨지요. 하지만 정작 그 음식을 함께 먹을 사람은 없어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아요. 왜인지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상에 가득한데 이걸 누가 먹을까요? 결국 대부분은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며칠 뒤에 버리게 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더욱 허탈해집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온 집안이 북적였을 텐데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며 손주들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자식들도 어머니, 정말 맛있네요 하며 칭찬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지요. 음식 맛보다도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텔레비전만이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예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할머니는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해요. 저 집은 참 좋겠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머니는 가끔 상상해봐요. 손주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할머니, 왔어요.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요. 그래서 어머, 우리 손주 왔구나. 빨리 앉아서 밥 먹어 하며 바쁘게 음식을 차려주는 상상을 해봐요. 하지만 그건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이 없어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일 뿐이에요. 밥보다는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할머니는 자꾸만 숟가락을 내려놓게 돼요.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빈 의자들을 바라봐요. 그 의자에 앉아있던 가족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큰 손주는 항상 할머니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고,
작은 손주는 까불까불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음식을 흘리기도 했지요. 할머니는 결국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음식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생각해요. 내년 명절에는 손주들이 올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내년에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멀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외로운 밥상 앞에서 할머니는 깨달아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먹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허전하고 아무리 간단한 음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맛있다는 걸요. 시계 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만 집안에 울려 퍼져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여 봐요. 혹시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혹시 현관문 열쇠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들리는 건 옆집에서 나는 소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뿐이에요. 전화기를 자꾸만 쳐다봐요. 손주가 전화할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 지금 갈게요. 하는 목소리를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할머니 마음은 벌떡 일어나요. 혹시나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지만 대부분은 광고 전화나 잘못 걸린 전화예요. 그럴 때마다 실망이 밀려와요. 문자 메시지 소리가 나면 더 급하게 달려가요. 혹시 손주가 보낸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역시 대부분은 은행 알림이나 광고 문자예요. 가끔 자식들이 어머니, 안녕히 지내세요 하는 안부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문자라도 받으면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져요. 할머니는 현관 쪽을 바라보며 상상해봐요. 문이 열리면서 손주가 들어오는 모습을요. 할머니, 깜짝이야. 하며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주를 안아주는 상상을요. 그래서 할머니는 계속 문 쪽을 바라보게 돼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기다림은 참 힘든 일이에요. 특히 헛된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건 더욱 힘들어요. 할머니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손주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요. 저녁이 되어가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할머니는 점점 초조해져요. 이제 정말 안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요. 밤이 되어서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할머니는 생각해봐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 아닐까? 손주들도 바쁜데 왜 자꾸 오기만을 바랄까? 하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할머니니까 손주가 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기다림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요. 처음에는 설렘이었다가 나중에는 초조함이 되고 마지막에는 서운함이 돼요. 할머니 마음속에 실망이 쌓여가요. 그래도 내일 아침에는 또 기대하게 될 거예요. 혹시나 하고 말이에요. 밤늦게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어요. 내일은 손주가 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거라는 걸요. 그래도 희망을 놓지 못해요. 할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없거든요. 기다림은 때로는 달콤한 설렘이지만 때로는 쓴 눈물이 되기도 해요. 할머니의 기다림도 그래요.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로 바뀌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핸드폰이 울려요. 할머니는 급하게 달려가서 전화를 받아요.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니 큰 손주예요. 할머니 마음이 벌떡 뛰어요.
혹시 온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여보세요, 우리 손주야.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주 목소리가 들리니 할머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도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처럼 친근하지 않고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반가워요. 우리 손주 잘 지내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건강하시죠? 응, 할머니는 괜찮다. 그런데 혹시 이번 추석에는 할머니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손주가 말해요. 할머니 죄송한데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연휴에도 프로젝트 때문에 나와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서운해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할머니는 실망을 숨기려고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요. 하지만 속마음은 너무 쓸쓸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 다음에 꼭 갈게요. 그래, 괜찮다. 우리 손주가 일 때문에 바쁜 거 할머니가 다 이해한다. 하지만 정말 괜찮지는 않아요.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져요. 그래, 몸 건강히 잘 지내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럼 끊을게요. 그래, 안녕. 전화가 끊어지고 나니 집안이 더욱 조용해져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어요. 손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동시에 더욱 그리워져요.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차갑게 들릴까? 할머니는 속상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손주와의 대화가 어색해졌어요. 서로 할 말도 별로 없고 금방 끊게 되더라고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생각해봐요. 손주도 어른이 되면서 바빠진 거겠지요. 할머니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닐 텐데 그냥 시간이 없는 거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이 쓰려요. 다음에 꼭 간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래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어요. 정말 다음에는 올까? 아니면 또 다른 핑계를 대며 못 온다고 할까? 할머니는 서운함과 이해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해요. 손주가 잘 되길 바라면서도 가끔은 할머니 생각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요. 짧은 전화 한 통이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의미예요. 손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동시에 더욱 외롭고 쓸쓸해져요. 미안해요라는 말 한마디가 할머니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와요. 손주와의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속에 쌓여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와요. 명절이 이렇게 서러운 날인 줄 몰랐다.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아요. 젊을 때는 명절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명절이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거든요. 할머니는 앨범을 꺼내서 펼쳐봐요. 예전 명절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해요. 온 가족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손주들이 세배하는 사진, 함께 밥을 먹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 시절의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사진 속 손주들은 아직 어려요. 큰 손주는 초등학생이고 작은 손주는 유치원생이에요. 그때는 할머니만 보면 달려와서 안겼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더욱 눈물이 나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할머니는 사진 속 손주들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져요. 그때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만 보면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품에 안겼었지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기도 했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손주들에게 할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끔 안부나 묻는 정도. 아니면 명절 때나 생각나는 사람.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면 더욱 슬퍼져요. 할머니는 화장대 거울을 봐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어요. 손주들이 기억하는 할머니와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찾아오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어요. 손주들이 그렇게 얄팍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나와요. 억지로 참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그리워요. 예전처럼 손주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그 시간들이 그리워요. 할머니는 깨달아요. 명절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화려한 잔치상이나 비싼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요. 가족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명절이라는 거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아요. 울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대신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할머니는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기른 손주들이야. 언젠가는 할머니 마음을 알아줄 거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희망을 품어봐요. 언젠가는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웃을 날이 올 거라고요. 명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젊을 때는 명절이면 음식 준비에만 온 신경을 쏟았어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정신없이 바빴지요. 그때는 그게 명절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명절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아무리 화려한 상을 차려놔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간단한 음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그보다 더 맛있을 수가 없지요. 할머니는 생각해봐요. 손주들이 바쁜 건 당연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데요. 경쟁도 치열하고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꾸만 오라고, 보고 싶다고 하면 손주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보고 싶고 여전히 사랑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오라고 하는 대신 손주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할머니는 깨달아요. 명절에 꼭 얼굴을 봐야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라도 마음을 담아서 보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작은 관심, 작은 배려가 때로는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거든요. 어제 작은 손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사랑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할머니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손주가 할머니를 생각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요.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바쁜 중에도 할머니를 잊지 않고 안부를 묻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에요. 할머니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웃집 할머니 생각도 해봐요. 그분은 자식들이 해외에 살아서 명절에도 볼 수 없대요. 하지만 매주 화상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겠구나. 할머니는 마음을 바꿔먹어요. 손주들이 직접 오지 못해도 다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요즘에는 화상 통화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바쁘면 억지로 오지 마. 대신 가끔씩 안부만 물어줘.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고요. 진짜 사랑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거니까요. 명절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물론 여전히 보고 싶고 여전히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는 강요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언제든지 손주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려고 해요. 사랑은 기다림이고 이해이고 배려라는 걸 할머니는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조금 다르게 보내려고 해요. 혼자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손주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면서 말이에요. 명절 마지막 날 저녁 할머니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번 명절도 혼자 보냈지만 마음은 전과 다르게 평안해요. 서운함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졌거든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요. 화면을 보니 큰 손주 이름이 떠 있어요. 할머니는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라요. 전에 들었던 어색하고 딱딱한 목소리가 아니라 예전처럼 밝고 따뜻한 목소리예요. 어머, 우리 손주야. 웬일로 다시 전화를. 할머니, 죄송해요. 진짜 바빠서 못 갔는데. 그래도 할머니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 할머니 마음이 벌떡 뛰어요. 손주가 자기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이해한다. 할머니, 잠깐만요. 화상통화로 바꿀게요. 화상통화. 할머니는 당황해요. 화상통화가 뭔지는 들어봤지만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요.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손주가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할머니도 용기를 내서 버튼을 눌러봐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핸드폰 화면에 손주 얼굴이 나타나요. 할머니, 보이세요? 어머, 정말 신기하네. 우리 손주 얼굴이 보인다. 할머니는 신기해하면서도 기뻐해요. 얼마 만에 보는 손주 얼굴인가요? 많이 컸어요. 더 어른스러워졌고 더 의젓해졌어요. 할머니, 많이 그리웠어요. 손주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에요. 할머니도 우리 손주 많이 보고 싶었다. 할머니, 다음 달에 꼭 갈게요. 약속해요. 그래.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그때 화면 저편에서 작은 손주도 나타나요. 할머니, 저도 있어요. 어머, 우리 작은 손주도. 두 손주가 함께 화면에 나오니까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손주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화상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져요.
손주들은 요즘 하는 일 이야기도 해주고 할머니는 동네 소식도 들려줘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예요. 통화를 끊고 나니 할머니는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오랜만에 이렇게 환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손주들의 사랑을 확실히 느꼈거든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멀리 있어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니. 그리고 깨달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거리와 상관없다는 걸요. 가족의 마음은 가까이 있을 때 더 따뜻하지만 멀리 있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할머니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손주들의 사랑을 알았으니까요.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면서 중얼거려요. 내년 명절은 더 좋을 거야.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어요. 꿈속에서는 분명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기분 좋게 일어나요. 어젯밤 손주들과의 화상 통화가 꿈이 아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뻐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손주들이 보낸 사진들이 있어요. 어젯밤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봐요. 손주들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요. 이 사진들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둬야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하러 오셨어요. 어머, 오늘 표정이 참 좋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어제 손주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얼굴을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요. 멀리 있어도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명절 이야기만 나오면 서운해했는데 이제는 다르네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손주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 큰 손주가 다음 달에 온다고 약속했어요. 정말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다려볼 거예요. 그럼요, 기다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요. 기다림도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기다리는 게 힘들고 서러웠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손주들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기다림도 달콤해졌어요. 저녁에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어제 화상통화 정말 고마웠다. 할머니가 너무 행복했어. 바쁘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렴. 짧은 문자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금방 답장이 와요. 할머니, 저희도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해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그 문자를 보며 웃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명절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걸요. 달력에 표시된 특별한 날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 바로 명절이라는 걸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려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리고 희망찬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이제 할머니에게 매일매일이 작은 명절이 될 거예요. 손주들의 사랑이 함께하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감사 기도를 드려요.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그리고 오늘 같은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따뜻하게 끝이 나요.